혹시 아나님 시험 끝나면 바로 이렇게 막 놀러 가셨나요? 저는 도서관으로 놀러 갔죠. 이렇게 에어컨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이랬어요. 사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나예요. 누구예요? 네, 오늘은 우리 신입 크리에이터 99의 내신 상승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혹시 내신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내신 1학년 때 2.0에서 시작해서 2학년 때 1.29 그리고 3학년 때 1.0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기준 총 1.49에 내신을 받았어요. 와, 완전 듣기만 해도 쭉쭉쭉 상승 그래프인데 혹시 전교 1등이셨나요? 아, 네, 저 아마도 수학 졸업. 저도. 우리 자랑은 여기까지만 살짝 해두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. 네, 그러면 우리 구구씨의 내신 상승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부보다도 가치관이 되게 중요한데 제 가치관이 있거든요. 바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.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말이에요. 진인사 대천명이 결국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. 그리고 결과는 네 손을 떠난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. 이런 말이거든요. 맞아.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마 진인사도 안 하고 대천명도 안 하고 오, 솔직해. 네, 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고3 때만큼은 이렇게 살았다 하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부한다. 완전 멋집니다.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쉽지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울 수 있어요, 사람들이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합니다.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 자신을 알라. 그 말처럼 입시할 때 내가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. 당장 나 자신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봤지? 시험은 어떻게 나오지?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공부할 때도 당장 이 문제를 맞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? 어떤 식으로 이게 변형이 나와도 맞출 수 있는가?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치 큐브 천재가 어떻게 꼬아놔도 이렇게 다 푸는 것처럼. 그렇죠.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제 실전 공부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. 내신 공부 어떻게 해요? 이런 질문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이거 다 외워야 돼요? 문제 얼마나 풀어야 돼요?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맞아,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거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중요하는데 문제풀이와 개념학습 중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신에 과목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확인류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법정이라던가 내신 국어, 문학, 비문학 이런 과목들은 내가 개념을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잡히기 전에 문제부터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반면에 내가 문제 유형을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탐에서 사회문화, 지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수학 당연하겠죠? 이런 문제들은 개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념도 먼저 공부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또 이렇게 유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. 진짜 맞는 말이다. 과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라. 네. 자, 그럼 저 좀 궁금한 게 영어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영어도 말씀해주세요. 영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도 되고 두 번째 방법도 되는데 영어는 다 외우면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그걸 다 외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서 자주 어떤 점에서 변형이 나오는지 이런 걸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출제자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좀 간파를 해라. 그렇죠. 치트키 하나 배워갔는데요. 제가 욕심쟁이라서 하나 더 가져가고 싶어요. 그러면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시험에서 또 중요한 거는 분석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시험 하나하나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이번 시험을 끝내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아나님 시험 끝나면 바로 이렇게 막 놀러 가셨나요? 저는 도서관으로 놀러 갔죠. 이렇게 에어컨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이랬어요. 저는 좀 놀러 다녔는데 요. 이렇게 저처럼 시험 끝나자마자 막 끝났다! 막 이러면서 놀러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럴 때 시험지만은 꼭 챙기셔야 돼요. 왜 시험지를 챙겨야 하냐?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그 틀린 문제에서 개념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? 해서 내 공부법의 맹점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사실 확인 문제를 틀렸는데 개념도 다 암기했고 나중에 보니까 내 노트 필기한 거에도 있더라. 이러면 내 암기법이 뭔가 잘못됐겠죠? 이런 것처럼 내가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해서 내 공부법에 잘못된 점을 찾고 다음 시험에 적용하는 것.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점수보다는 뭘 틀렸는지 하나하나에 집중해라. 그렇죠. 뭘 틀렸는지 집중하면서 내 공부법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것.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자기 객관화도 했겠다. 분석적 접근도 했겠다. 근데 1학년 내신이 왜 2.0이죠? 제 발목을 잡았던 과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수학이거든요. 제가 1학년 1학기 때 첫 수학 성적을 받았더니 4등급이에요. 이야, 이거 약간 멘탈 부서질만 한데? 근데 제가 2학기에 바로 2등급으로 반짝 상승했는데요.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 수아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15번을 풀었어요. 우와, 미쳤다. 그럼 완전 양치기 소년 마냥 그렇게 한 건가요? 양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왜냐면 제가 그 문제집을 다 푼 거는 아니거든요. 왜? 진짜요? 네. 어떻게 한 거지? 문제집들은 보면 하, 중, 상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제 시험지를 분석해 보니까 상 문제를 많이 틀렸다기보다는 아니 중 문제 풀 수 있었는데
틀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 문제집들을 여러 개 사서 하부터 다 풀고 하를 다 맞출 수 있을 때 중 문제로 넘어가고 중을 다 풀 수 있을 때 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단계를 선택을 했습니다. 오, 진짜 대박 신박하다. 그러니까 한 권을 마스터하자 이러면 어차피 못 푸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쫙 사서 피라미드처럼 여기 답 뚫고 이렇게 한 거네요? 그렇죠. 실제로 단원도 적고 하니까 단원마다 다 풀어서 넘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단원별로 이 수준 문제부터 풀면 다음 수준, 그 다음 수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공부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단계별 양치기 이거 진짜 신박하다. 처음 들어봤어요. 근데 되게 괜찮다.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도 수학 4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구님의 멘탈 관리법도 좀 궁금해요. 아, 멘탈 관리요?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래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감수성도 좀 풍부하고 눈물도 많고 좀 이래서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. 오, 진짜 좀 보기가 다르. 그렇게 여렸던 제가 멘탈 관리할 수 있던 방법을 크게 2가지 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오! 첫 번째는 단기적 보상 체계인데요.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죠? 게임이 왜 재밌는지 아시나요? 게임에서는 퀘스트가 주어지고 그걸 완수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상을 주기 때문이에요. 그게 이제 게임을 중독적으로 만드는 건데 반대로 공부는 왜 재미가 없을까요? 아, 언젠가 대학 가면은 인생에 도움은 될 텐데 당장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. 공부에도 이렇게 내가 오늘 할 일을 끝내면 뭐 집 가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겠다. 일주일씩 끝내면 뭐 마라탕 먹으러 가겠다.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도 그래. 야, 먹는 게 최고야. 그래서 뭐 중간고사 끝나면 콘서트 한번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길어지는 목표일수록 좀 큰 보상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게임하듯이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저도 없는 용돈 털어서 제가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으로 뛰어갈 때 빠르게 마카롱 가게에 가서 맨날 마카롱 하나씩 겟해갔거든요.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잠자버리기입니다. 단순하지만 특효약이긴 해. 여러분들 공부 끝날 때 생각해보시면 늦은 밤 나는 혼자 집에 가고 있고 오늘 난 뭐 했을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눈물지. 부모님 이렇게 졸린 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나는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누우면 또 잠도 안 오고 막 새벽 감성 젖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. 맞아. 그렇게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우울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나를 잡아먹게 됩니다. 맞아.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는다고. 우울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죠. 하면 할수록 우울도 는다고. 그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바로 필요합니다.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랑 오늘 싸우고 나서 엄마 나 삐졌어? 내일 아침부터 나 엄마 밥도 안 먹고 수척 깨진 모습으로 엄마 사과할 때까지 절대 막 시위할 거야 이렇게 했던 적 있으시죠? 씩씩 막 이러고 근데 자고 일어나서 어땠어요? 배 좀 고프네. 엄마 밥 뭐야 이러고 밥 먹고 갔다 올게 막 이러고 가버렸죠. 그죠. 네,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에 들고 나면 자기 전에 했던 감정, 뭐 생각 이런 것들에 거의 다는 휘발돼 버립니다. 그래서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끌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연관된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했을 때는 절대 이렇게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 맞습니다. 뭐니 해도 우리 삶,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네, 이렇게 우리 구구의 내신 상승 비결 다 한번 톱어봤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? 처음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나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모르고 계시나요? 모른 척하고 계시나요? 마음이 L인데요. 상당히 팩폭 셉니다. 네, 그런 것처럼 어떤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사실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답을 제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솔직히 맞아요. 진짜 맞아.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또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또 궁금한 것, 고민들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저한테 그리고 또 아나님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아나 구독과 이걸 이렇게 연결한다고? 좋아요 부탁해.